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짜만 잘 가고 있죠? 6월하고 이제 또 한참 흘렀어요. 자, 보시고. 자, 일단 오늘 책은 이제 64페이지 할 차례죠. 등기 효력? 효력 지난주 했나요? 안 했나요? 등기 효력 할 차례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보니까 자, 오늘 수업이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제 수업은 이제 일단 1장을 끝내고 이제 1장 효력과 유효권 보시고 2장에서 이제 등기부 안에 관한 거 보시고 이제 3장이 이제 볼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일단 효력과 유효권은 우리는 민법사항이죠. 민법사항이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 확인만 딱 하면 되고 간단하게. 그다음 이제 등기부에 관한 거 이제 형태 파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3장이 이제 어렵습니다. 중요하고. 일단 지난주 복습은 하나만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지난주 복습. 요거 또 올라와야죠. 지적 정리.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왜 이제 지적 정리 그러면 크게 이제 이렇게 잘라야죠. 타이틀이 4개. 그래서 제목만 첫 번째는 그거 하세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축탁.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치. 타이틀이 이제 4개. 자, 첫 번째 보세요. 일단 정리와 정정 구분해야죠. 자, 공통점은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그리고 불일치 사유가 후발적 사유는 뭐라고? 후발적은 정리를 하고 원시적 사유는 정정. 요거 딱 또 올라야 되고 이제. 또 하나 보세요. 둘 다 똑같아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불일치하는 사항은 두 가지. 뭐가 있다. 불일치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첫 번째,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토지 이동. 이제 이때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소유자. 이제 신규 등록지가 있고, 기등록지가 있다. 또 이제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하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요거.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자,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소유자가 딱 바뀌었다.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하고, 등기소가 소관청에 알려줘야죠. 자, 이게 뭐다? 첫 번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통지 오면 바꿔주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리 안 해요. 등기소가 안 하면 의리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되겠죠. 두 번째가 뭐다? 소유자의 신청. 의리 신청할 때 소관청에 어떤 서류 가져와라.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죠. 또 이번에 을도 안 해요. 을도 안 하면 보세요. 자,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이제. 소관청의 직권. 그래서 방법 3가지 딱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하세요. 자, 구조를 아셔야 돼. 이제 시험에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 등록사항 정정 똑같죠. 여기도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는 사항은 뭐가 있다? 자, 토지의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다. 근데 문제는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그럼 첫 번째요. 토지 표시를 대장에다가 누가 잘못 적었다? 소관청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관청의 직권. 문제가 이거예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법률에 9가지 규정이 되어 있죠. 9가지 공통점은 뭐가 있다? 언제든지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다는 거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고. 자,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문장은 딱 2개. 여기서 이제
신청으로 인해서 이제 경계가 바뀔 때, 그때는 뭐 가져와라? 경계 변경은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통결서. 경계가 내 건 바뀔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자, 면적이 바뀐다? 뭐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죠. 여기 이제,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 측량 끝나면 뭐 가져와라? 성과도. 순매죠. 이제. 그래서 딱 두 문제. 그래서 경계인지, 경계도 면적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자, 주의하세요, 이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습니다.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소유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여긴 다시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다. 그럼 이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신청지권 다 있죠.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죠. 등기 관련 서류. 그 다음,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신청은 되는데 직권은 없죠. 여기는 이제 어떤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되겠죠. 그래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촉탁. 촉탁은 그렇게 했어요. 촉탁은 이제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등록은 제외.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 다음 타이틀. 지적정리의 통지. 길게 늘리면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자, 누구에게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그럼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 통지해야죠. 그러면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 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지적 측량은 크게 세 개 보시면 돼요. 지적 측량 대상, 지적 측량 절차, 또한 이제 지적 측량 족구 심사. 딱 세 가지. 그 다음 이제 등기법 들어서 이제 요거 봐야죠. 제일 처음에. 부기등기. 앞으로 부기등기는 외우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 꼭 나올 사항입니다. 나올 사항이고. 부기등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첫 번째,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하나. 두 번째,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정정. 자, 하나 물어봐야 돼.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언제죠? 그때 달라요, 그랬지.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제 권리의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거 나와야 되지. 그래서 부기등기는 이제 매년 뜨는 사항입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요 등기할 물건에서는 요거 나와야죠. 일물일권주의. 자,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자, 표 좀 확인할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는 자, 여기가 이제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가 다른 말로 지분이죠. 앞에는 용의권, 뒤에는 처분행위. 또 이제 앞으로 자, 처분행위 그러면 대표 뭐 있죠?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 있죠. 그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제. 자, 좀 넓혀 놓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행위는 X. 그럼 이제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분필하고 해야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나왔고.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지분 나왔어요. 첫 번째, 지분은 뭐다? 점이다. 지역을 쪼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일부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됐고. 그 다음 이제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자, X 나왔죠? X란 말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가까사유죠. 이거는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 표가 그래서 되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은 그거 좀 보시면 되죠. 민법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한다. 민법 시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봤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등기 효력을 딱 봐주세요. 64페이지 보시고. 자, 등기 효력과 유효 컴파트 여기는 좀 간단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볼게요.
일단 등기 효력이 나왔고, 자, 기억하세요.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뭐와 뭐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잘랐고.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지금 나온 효력은 모든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종국 등기만. 종국 등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나온 효력들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야죠. 그리고 크게 효력 6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이거. 권리 변동적 효력. 제목 한번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대항적 효력. 세 번째가 추정적 효력. 네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 다섯 번째가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부등기 저지력. 마지막에 이제 점유적 효력이다. 6가지. 명칭 쭉 봐야죠. 우선 첫 번째. 자, 권리 변동 그랬죠? 여기는 우리 흔히 말하던 물권입니다. 물권은 반드시 뭐 해야죠?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물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물권은 꼭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 변동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이제 대항적 효력. 대항은 무슨 뜻? 이건 권리의 주장 그랬죠? 여기는 이제 부동산 채권. 채권은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뜻이고. 그래서 차이점 보시고. 자, 우리 흔히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을은 언제부터 전세권자? 그렇죠. 전세권은 물권, 채권. 전세권? 물권. 그럼 을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죠. 여기가죠.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A,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는 언제부터 임차인? 이건 채권이죠.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하면 돼요. 대신 이제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B 앞으로 임차권 등기 딱 하면 이때는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물권은 반드시 뭘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채권은 이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점이요. 물권과 채권 차이점이고. 이제 하나 문제점은 우리 흔히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전세권자예요? 아니죠? 뭐예요? 그냥 임차인이야, 임차인. 주의하셔야 돼, 달라.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민법 시간에, 중개사법 시간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까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용어를 딱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물권과 채권 차이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대부분 시험은 요거 나와요. 추정적 효력 파트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64페이지 보시고 요거 한번 이제 정리 쭉 할게요. 이제 추정적 효력 그리고 자 이제 우리 흔히 보던 등기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처음 지었다.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보존. 또 갑구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갑구를 딱 그리면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가 이제 순위. 그 다음 칸이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각종 등기 제목. 그 다음은 접수.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은 등기 원인. 구분하세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는 이유. 이렇게 있고.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상난입니다. 보세요. 갑이 이제 건물을 처음 지었다.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그럼 순위 번호가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없지. 중요한 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연호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야지. 이제. 됐고. 소유자는 갑이다. 갑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했고. 등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순위번호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자, 을 적었어요.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자, 이제 등기했고. 그 다음 보세요. 이어서 이렇게 딱 등기돼 있어요.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병. 병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근데 보세요. 자,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어느 날 병이 정한테 딱 왔어요. 등기부 딱 보여주더니요. 싸게 준다고 사래요. 그럼 이제 문제. 정은 병의 등기이고 믿어요 말아요? 믿자고? 알았어. 자, 그럼 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공신력 없잖아요. 믿으라고? 자, 근데 또 봐요. 안 믿을 거예요 또? 자, 요거 누가 등기했어요? 그렇죠? 등기는 등기관이 한 거지.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는 공신력이 없죠, 등기에. 자, 근데 뭔가 하면 등기는 국가가 해놓은 등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믿어야 합니다요? 그래서 믿는 거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정은, 을이 병한테 팔았구나. 라고 병의 등기를 믿고 물건을 딱 사옵니다. 정. 그럼 이제 순위번호도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정 쓰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기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러고 봤더니 그 집에 이제요, 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이 을한테 딱 가야죠. 야,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을이 병한테 판 적이 없대요. 그럼 보세요. 알아봤더니 이 병이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유주된 서류에 의해서 해놓은 등기예요. 유주된 서류에 의해서. 그럼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효인데 누가 등기했어요? 등기관이 했죠. 자, 그럼 보세요. 정얘는요, 지금 병을 믿은 게 아니죠. 국가가 한 등기 믿었죠. 얘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부정하죠. 그러면 공신으로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이 얘기요. 자,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추정을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요. 제3자가 보호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추정력 요거는 보세요. 제3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요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의 조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게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의의 줄 좀 그어주세요. 자, 의 보세요. 자, 비록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병의 등기죠.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추정할 효력이 있다. 옆에가 중요해요. 명문의 조항이 없고 또 하나 이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하나 첫 번째 딱 줄 긋고. 그 문장도 충분히 이제 정답으로 뜻 쓰인 지분입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요거 와서 이제 추정력의 내용 보세요. 이제 계약하기 전에 정이요. 등기부 떼봤죠. 등기부 믿었어요. 그럼 보세요. 등기부 믿으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면 그때는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이고. 문제 딱 터지니까 정이 딱 그래요.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이제 요 정이요. 등기부를 몰랐다 주장하면 요 주장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거래할 때 등기부 떼보는 거 상식이죠. 안 떼봤다고 우겨도 요 정은 이제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해야죠.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뭐라 불러요? 악의 추정이지. 또 등기 안 떼봤다. 과실도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 2번 지문이에요. 추정력의 내용. 읽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추정력의 범위. 자, 또 둘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범위란 말은 뭔가 하면 추정력이 이제 어디까지 미치냐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계약하기 전에 요 정이요. 등기부 떼봤죠. 딱 떼봤더니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어요. 그럼 이제 요 정은 병의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되지.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또 이게 등기원인의 매매라고 쓰여 있죠.
자, 의리병에 팔았나 보다. 믿으면 돼야 안 돼? 믿으면 되겠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또 하나, 병 앞으로 등기할 때는 이 등기요. 일정한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래서 병의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물적 권위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 그래요. 제일 줄 하나 딱 걸려요 이제.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모두 다 추정이 미친다.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있죠. 을구해 봤더니 저당권 등이 돼 있죠. 저당권 등이 돼 있더라. 그 끝에 피담보 채권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이 존재할 때 피담보 채권도 추정이 미쳐야 미쳐요. 미친다 되겠죠. 이제. 자, 또 하나. 자, 절차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봤더니 여기가요. 요 당시에 토지 거래허가 구역이었어요. 허가 구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이 다 돼 있으면 토지 허가 받은 거 요것도 추정이 돼야 한대요. 추정이 되겠지. 등기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물적 범위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인적. 인적은 요거예요. 추정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이제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병 얘는요. 요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죠. 얘는요.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야 한대요. 주장해도 되죠. 그 문제는 병이 을한테 딱 가. 을한테 딱 가더니요. 등기 딱 보여주고요.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럽니다. 자, 병이 을한테 주장해도 돼야 한대요. 요것도 돼요. 등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적 범위는 그렇게 나왔어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주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디귿번 별표 치고 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은 보세요. 참아 을한테 가가지고 지가 나한테 팔았지 그럼 돼야 안 돼. 진짜 인간이면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사기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그 뜻이에요. 그 문제는 보세요. 자, 병이 을한테 오더니 나한테 팔았지 딱 그래요. 이제 을 어떻게? 이제 미쳐버리겠지? 그래서 이제 을이 입증을 해라 그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게 추정력은요. 일단 인정을 이제 보세요. 병을 소유자로 이제 일단 추정을 했죠. 그 후에요. 입증은 바로 깨져버려요. 추정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죠. 입증 책임인데 자, 칠판 잠깐 보시면 요거 좀 자, 이제 순을 좀 잡아놓으세요. 입증 책임이고 이렇게 합니다. 등기를 3개를 얘기해요. 자, 고개 드시고 칠판 보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 구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 신청이고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보존은 공동 단독, 단독이고 계약서도 없죠. 그럼 보세요. 이제 양자를 비교하면요.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은 단독인데 계약서도 없죠. 그럼 등기부에서 이전과 보존을 비교하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믿을 만해요? 이전이. 그러면 이전이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약하게. 그렇죠. 어차피 진짜할 거니까. 그래서 이전은 강한 추정에 여기는 법률상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유권 보존을 믿을 수가 없죠. 여기는 어떤 추정? 약한 추정에 이제 여기는 사실상 추정입니다.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보세요. 포인트가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이 달라요. 또 하나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에 법률상 추정이죠. 이 뜻입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매매 병 쓰여 있죠. 문제가요. 병 얘는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병의 등기 요거.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돼? 그렇죠. 을이니까 이제 무효 주장자가 치는 거지. 이제. 여기 무효 주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이제 범상 추정이다. 또 하나.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원인 기재 없고 갑으로 돼 있죠. 그 문제는 갑의 등기 요거는 상대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추정이다? 이제 약한 추정의 사실상 추정입니다. 뭔가 하면 자, 갑의 등기 추정은 있습니다. 어떤 추정이라고요? 약한 추정에 이제 사실상 추정이 딱 되는 거죠. 추정이 있고. 근데 이제 보세요.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자, 우리나라는 건물을 처음 지으면 뭐 주죠?
건축물 사용승인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A가 와가지고요. 딱 보이죠. 사용승인서. 뭔가 하면 A가 와서 건물 신축 입증하면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이 얘기요. A가 와서 건물 신축 입증해버리면 그때는 갑의 등기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때는 갑의 등기 요구 유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그렇죠. 등기 명의인이시는 거지. 갑이니까 이제 뭐라 부른다? 등기 명의인.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요거예요.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이 달라서 입증 책임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세 개 이렇게 쪼로로 딱 묶여야 돼요. 자, 하나 더. 자, 특별법상의 등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혹시 이제 보세요. 그 민법 판례를 보다 보면요. 등기란 말이 나오고 앞에 이상한 법률이 쓰여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 다른 등기가 이런 말. 또 그런 거 나와요. 임야 등의 소유권에 관한 특별주식법 이런 말들 다 포함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고 특별법 나온 이유를 아시면 돼요. 이유만 잘 보세요 이제. 자, 사극을 딱 보다 보면 사극이요. 노름하다가 이제 돈 다 잃었어요. 그럼 막 뛰어서 뭐 갖고 와요? 집문서, 땅문서 들고 왔죠. 자, 걸고 또 한 판 또 했어. 또 졌어. 어떻게 돼요? 상대한 상대의 집문서를 끌고 가죠. 근데 그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뭔가 하면 보세요. 우리나라 원래 등기가 없던 나라예요. 합의를 딱 해서 합의만 하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집문서를 딱 끌고 가면 소유권 넘어갑니다. 우리는 원래 대항 요건주의 국가였어요. 원래 등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원래. 자, 근데 이제 자 1910년에 일본에 쳐들어왔죠. 근데 일본이 또 대항 요건주의예요. 우리 원래 대항 요건주의고 일본도 대항 요건주의다. 법률 차이가 없죠. 자,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광복이 됐고 60년도에 민법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60년도 이제. 자, 근데 중요한 게 60년도에 민법 186조가 처음 들어왔어요. 이 원래 있던 조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60년부터는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근데 보세요. 우리 등기 해본 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민법에다가 부칙을 달아놨어요. 10년간 시간을 주겠다. 10년 내에 등기해라. 10년이 흘렀어. 이때가 이제 1970년. 70년도 대통령 무서운 사람이죠? 박모 씨? 자,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장 불러가지고요. 등기하는 거 정리해. 이렇게 합니다. 진짜. 다 조사해봤더니 이제 등기한 게 30%가 조금 안 돼요. 소유 70% 없애버려요? 못 없애죠. 법을 또 만드는 거야.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7년을 또 줍니다. 7년 내에 꼭 등기해라. 7년이 또 흘렀어요. 77년. 대통령 누구? 또 그 사람. 진짜 없애.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해봤더니요. 50% 조금 넘어요. 그럼 보세요. 소유권 50% 없애버려요? 못 없애는 거지. 또 만드는 거예요. 자, 임야 등의 소유권 특별주식법. 제발 좀 등기해라. 만드는 거예요. 이유 보세요.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등기를 잘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자, 그럼 보세요. 문제. 지금 등기하는 거 버티고 있죠? 그럼 딱 불러가지고요. 이번에 등기하면 추진력 세게 주게 이렇게 한 거랑 약하게 해주는 거랑 언제 등기 잘해요? 세게. 그럼 강한 추정이야 그냥. 이건 그냥 강한 추정에 범상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 그런 말이 나와요.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더 믿을 근거가 명백하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법률이 이제 해주고요 그냥. 여기 이제 결론이요.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에 범상 추정이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당연히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등기를 개판으로 몰고 갑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자, 농촌지역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A, B, C가 열심히 이제 농사 짓고 살아요. 셋 다 등기를 안 했어요. 물어봤어요. 야, 니네 왜 등기 안 해? 그랬더니 A, B, C가요. 등기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대요. 계약서가 왜 없냐? 그랬더니요. 예, 이렇게 합니다. 300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요. 자손대로 농사 짓고 있대요. 뭐 이런 땅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근데 문제는 보세요. 계약서가 없죠. 이런 등기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법에서요.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등기할 때 이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보증을 받아오면 등기해줍니다. A가 등기할 때 누가? BC가. B가 할 때는 AC가. C가 할 때는 AB가 다 등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출법에 대한 등기예요. 그럼 이 등기는 강한 추정, 약한 추정. 법률상 추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강한 추정이라고 지금 다 등기했어 이제. 자, 근데요. 나중 봤더니요. 셋 다 소장농이야. 지주는 서울 살아. 그 이등의 무효를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지주가 져야죠. 입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 져버려요. 그래서 등기를 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보세요. 뭔가 하면 계약서가 없는 등기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약한 추정 해줬어야지. 근데 이제 등기를 장려로 너무 오버한 거예요. 여기 수로로 묶여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이 틀려서 입증 책임도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험 나오면 가장 어려운 조항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정력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그거 봐야죠. 자, 5번 추정력의 부정. 첫 번째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럼 이제 보세요.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지. 이건 이제 권리 등기 아니고. 두 번째는 예비 등기. 자, 또 보세요. 처음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온 효력들은 종국 등기입니다 그랬죠? 예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가 되겠죠. 자, 또 그 다음 디귿번.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요거 그죠? 사자 명의 등기. 자, 우리 이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당연히 무효. 또 그 다음. 자, 등기, 전 소유 명인이 허무인인 경우. 허무인이 뭐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병이 물건 사기 전에요. 등기부 딱 떼봤어요. 딱 떼봤더니 이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을 쓰여 있죠. 자세히 봤더니 소유자가 을지문덕이야. 있을 수? 지금은 없지. 그게 이제 허무인 그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이제 6번에 줄 거주시고 6번에 점유의 추정력. 자,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200조 조항이죠.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점유의 추정력인데 학설과 판례는 요 조항을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등기된 부동산도 인정한다. 그죠? 동산에 한정 그래야지.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다 판례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잘라놨어요. 그래서 한 번쯤 정확히 읽어보셔야 되지. 어떤 경우 되는지.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 이제 요거 가야죠.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또 무슨 뜻? 처음 보는 단어 자꾸 잘라야 되니까. 자, 이거예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어떻게 됐다? 순위가 확정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요 보세요. 자, 갑의 등기는 순위가 몇 번? 1번. 을의 등기 몇 번? 2번. 병의 등기 3번. 그 얘기예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이 딱 됐고. 그럼 이제 문제는 순위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럼 요거 이제 순위를 비교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순위 비교할 때 원칙은 뭐에 따른다? 등기 전후에 따른다. 등기 전후고.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먼장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이제 등기부에는 갑불구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갑구끼리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한다? 갑구끼리 할 때는 순위번호. 을구끼리 할 때도 순위번호죠. 그래서 갑구끼리, 을구끼리는 고리를 동구라 불렀죠. 그래서 동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 그 다음 이제 갑구랑 을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갑구랑 을구 비교할 때는 순위 의미 없죠. 그때는 뭐 비교한다? 여기 접수일자와 접수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묶어서 동순별적 그랬어요. 이렇게 하세요. 자, 거기 같은 구라고 되어 있죠? 같은 구가 동구, 다른 구가 이제 별구. 묶어서 동순별적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 자, 2-1번 나왔죠? 그러면 2-1번은 몇 번이에요? 2-1번은 2번이겠지 뭐.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의 순위로. 그 뒤에 부기등기가 많아요. 이 뜻이에요. 뭔가 하면 부기등기가 2-1번, 2-2번, 2-3번.
부기등기 많으면 어떻게? 이때 이제 먼저 한 게 우선이겠죠. 부기등기 전후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라고. 그 다음 물건 변동 시기는 그거 이제 본등기 시 발생한다. 나와야지.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물건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나왔고. 그 다음 요거 알죠 이제. 말소 회복 등기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누가요? 1번 전세권 설정을 몰래 싹 지웠어요. 부적번 말소. 회복시켜야죠. 회복시키면 몇 번? 1번 그랬지. 그래서 회복등기하면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옛날대로 가야 되고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기억하셔야 돼. 중요한 거.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그거 나와야죠. 대지권 등기.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요 책에서 이제 6번에 별표 딱 치시고 4번에 6번. 기억하세요. 예,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했다. 무슨 뜻이에요?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했다. 그럼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삽니다, 이제. 아파트를 사면 건물만 사요? 토지를 같이 사와요? 같이 사왔죠.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전유 부분과 토지를 양자를 묶었다. 이게 뭐다? 이게 대지권 등기지.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에서 건물 등기부에 해요? 토지 등기부에 해요? 이건 건물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예요. 자, 이유. 대지권도 권리죠. 권리인데 왜 표제부에 했어요? 권리 등기를. 자, 이유. 보세요. 요 대지권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토지에 대한 지분이죠. 요 지분을요, 소유자를 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몰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지분이랑 건물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보세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301호 3은 토지 지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팔면 따라가는 거지. 그게 대지권이라고.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어느 등기부?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신청 등기했어요. 이거 중요한 이제 자, 대지권 등기했다 이 말은 자, 아파트에서 이제 토지 건물을 묶어놨죠. 그럼 문제는요.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어. 우리 언제나 토지는 별개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 건물하고 묶었다. 등기해야죠. 그게 뭐다?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아파트에서 어느 등기부? 이제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 부에.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 두 문장은 꼭 외우셔야 돼. 다시.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에서 어느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했고. 그러니까 등기했다. 이 말은 이거요.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대지권 등기한 후에 아무 말 안 해도 등기하는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에 등기해야지.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직권. 여기서 이제 해당 구는 하죠? 해당 구는 무슨 뜻? 이 말은 이제 갑구도 할 수 있고 울구도 할 수 있다. 이제 해당 구. 그래서 요 두 문장 꼭 아셔야 돼. 이제 요것도 이제 오늘 계속 나올 지문입니다. 하나. 꼭. 그래서 일단 수학전에서 이제 그 6번이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용어. 자, 이제 요거 왔어요. 형식적 흑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이것도 사건 봐야죠. 사건. 사건으로 딱 이해를 해놓으세요. 제일 편합니다. 뭔가 하면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다. 을이 이제 전세권자고 쭉 살다가 이제 계약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뭐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다. 이사다 가면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 요구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죠. 오늘 소멸했으니까. 무효인데 이제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빈집이죠. 이상하고. 그럼 다시 이제 갑과 병이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딱 하고 병이 등기하러 딱 왔어요. 신청. 그럼 이제 등기하는 병의 신청을 받아서 병의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해주면 이제 보세요. 한 개의 건물에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요거 각하 처분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요. 현재 보세요. 의뢰 등기는 기간 만료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해요. 그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 말이죠. 이제. 그럼 만약에 보세요. 갑과 병이요. 저당권 신청을 딱 하면 저당권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이건 받아줘요. 이유. 전세권 저당권 양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거 받아주지 말자. 문제는 병은 전세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하라 그 말이지. 그렇게 등기부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죠? 받아주지 말자. 이게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부등기 저지력.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꼭 아셔야 돼. 용어처럼.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어요. 됐고. 6번에 이제 점유적 효력. 또 점유적 효력이다. 자, 요것도 약간 이제 좀 볼식 뭔가면 자, 이렇게 합니다. 민법 245조 1항. 제목이 뭐예요? 민법 245조 1항. 제목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자,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몇 년? 20년. 이렇게 했고 이제. 민법 245조 2항. 제목이 등기부 취득시효. 기간이 몇 년? 10년. 요걸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럼 취득시효에서 이제 자, 점유는 몇 년? 20년. 등기기간은 10년. 그럼 이거네요. 그럼 취득시효에서 지금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한 효력이 있죠? 요게 점유적 효력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더라. 이게 뭐다? 점유적 효력. 우리는 자, 등기된 부분에 점유적 효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점유적 효력은 인정해주지. 근데 우리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부정. 점유의 추정력은? 그건 부정이야. 달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뭔가 두 개 나와서 지금. 한 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써요. 점유의 추정력 그랬고, 점유의 추정력. 지금 나온 거는 점유적 효력이에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현재 우리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부정. 이거는 부정하지. 이제 우리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적 효력은 인정, 부정. 인정해. 그럼 이제 하나는 점유의 추정력이고, 하나는 점유적 효력이죠? 시험 내면 이제 헷갈려, 안 헷갈려? 시험 내는 거야, 그래서. 달라. 이제 용어적으로 보셔야겠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거기에요. 종국 등기 효력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대신 이렇게 할 거예요. 대부분 시험은 그거 나와요. 추정력이 하나인 거. 작년 시험에도 그 시험 나왔어요. 추정력 파트 나왔고. 그럼 대신 이제 요거 하셔야 돼.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와 희생등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밑에 한번 보세요. 예비 등기 효력. 첫 번째 가등기 효력 와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등기 효력은 자르세요. 본등기 전, 본등기 후 이렇게. 그럼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뭐 실접적 효력은 없다. 또 처분 금지효도 없다.
뭔가 하면 가등기된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금조가 없다지. 자, 근데 그 다음 그 후에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1순위 어떻게 하고? 가등기 1순위로 하고 그 다음 물권 변동 시기는 그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시간이 불일치하죠? 그것도 주요 지문입니다. 다시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1순위는 가등기 1순위로 하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거 나와야 되겠지. 그게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처분 제한 등기. 다시. 처분 제한 등기 종류가 뭐가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거 처분 제한 등기예요? 처분 금지 등기예요?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래서 자,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처분 금지요 있다 없다? 없다요. 처분을 제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등기 효력 파트 원래 여기 안 하려다가 이제 또 했어요. 또 하고 말았어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등기 유효권 파트이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